부자들은 이럴 때 기회를 잡아서 더 부자가 된다. 빈자들은 경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 기회를 그냥 날리는 거죠. 이 기회를 부자가 되는 걸로 갈아타느냐, 더 상대적 빈자가 되느냐, 거기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PD님 혹시 주식, 코인 이런 거 투자하시나요? 지금은 안 합니다. 손실이 많아져서 그러시나요? 네, 요즘 뭔가 너무 리스크도 크고 투자하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사실 뭐 주식,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한 30-40%씩은 다 떨어져 있죠. 근데 제가 이 신축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 땅값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결심하게 됐거든요.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가치가 떨어졌는데 땅값도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든지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는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파트 지으면 공급이죠. 일기 신도시 막 엄청 짓잖아요. 그게 다 공급이지. 공급이 많아지면 사실은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이 내려와. 근데 땅이라는 거는 뭐 새만금처럼 막 바다 메꾸지 않는 이상은 공급이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쓰고 싶어하는 토지, 그거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진 않는 거죠. 잘. 주식도 보면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렇게 괜찮은 섹터에 있는 주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부동산에서도 진짜 이렇게 거품이 빠져도 가격이 방어가 되는 땅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일단 서울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디벨롭이 가능한, 건축이 가능한 토지들, 또 입지가 정말 좋은, 상가가 들어오면 잘 될 것 같은 토지들, 이런 거는 여전히 상승 중이고요.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땅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요즘 추세가 구별법이 규모의 경제로 가면 여러분 어쨌든 수익이 좀 납니다. 작게 하면은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마진이 적기 때문에 금리도 오르고 해서 잘 안 되는데, 작은 건물을 짓나 큰 건물을 짓나 그 레미콘이 오는 건 똑같거든요. 대규모 공사를 가면은 한 번 올 때 많이 오는 거니까 단가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조금 땅값이 보합이긴 한데 뭐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고 해도 규모의 경제로 가면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물론 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핵심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분양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디벨로퍼 분들이 공동 투자를 통해서 큰 거 하려고 하고 좀 더 핵심지로 오려고 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공동 투자 안 하거나 규모의 경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정말 괜찮은 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폭락장에도 가격이 방어되는 땅에 구별법이 있을까요? 사실 구별법이라기보다 지금 시장에서 좀 괜찮은 매물을 찾는 거는 일단 나대지 매물을 찾는 거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나대지가 있나요? 작년까지는 없었죠. 개발 가능한 땅을 사는 거 자체도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나대지 상태로 손절하는 물건이 꽤 있어요. 금리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미 하고 계셔서 대출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다시 내놓는 매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매물들을 잡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금리 시대에 그걸 잡는 게 맞나요?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나대지 매물을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얘를 처음부터 부수고 건축 허가 받고 건물을 지으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미 건축 허가도 다 돼 있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이건 사자마자 공사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사업을 끝낼 때까지 이자를 내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대지 매물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손절이 된다는 거는 그 가격이 시세보다 싸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땅 찾기가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나대지로 돼 있는 물건이나 좋은 땅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땅 사서 건물 짓고 임대 놓고 팔 때까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5억을 그중에 대출을 받았다. 금리가 4%에서 8%로 올랐다. 2배나 올랐네? 그러면 5억 대출 받았을 때 2년 동안 내는 이자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2배가 되는 것만큼 땅을 싸게 사면 사실은 그게 또이또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땅을 사러 가면 할머니들이 땅을 좀 저렴하게 내고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사가세요,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보다 싸게 나온 거나 아니면 이미 다 밑작업을 해놓은 작업들은 그만큼 또 시간을 또 줄여드니까 금리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제 전체 사업비를 따졌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하거나 또이또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민하면 사실은 좀 지금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시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해요. 근데 똑같은 조건이라 할 때는 지역을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디벨롭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선정하는 게 좀 달라져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주택 건물, 원룸이나 이런 걸 짓고 싶을 때는 원룸 건물은 임대가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일 테니까 원룸 건물을 지었을 때 임대가 잘 될 만한 지역에 짓는 게 사실 돈이 가장 많이 들겠죠. PD님 원룸인데 어디가 제일 많이 돼요? 역세권이요. 또 지역으로는 관악구나 동작구가 거기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주택은 싫어. 상가 건물 짓고 싶어. 상가 건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또 시세 차익으로 갈 거냐, 수익형으로 갈 거냐. 수익형으로는 이제 땅값 대비 월세가 높은 곳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이나 경기도로 가시면 돼요. 땅값은 저렴한데 임대료는 덜 저렴하니까. 근데 나는 꼬마 빌딩 샀다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거야. 그러면 강남 3구나 마용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디벨로퍼, 빌라나 아파트, 뭐 오피스텔 지어서 분양하겠다.
시행업자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분양이 잘 되는 거지. 근데 분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요자가 많거나 투자자가 몰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싶거나 아파트를 사고 싶을 때 피디님 어디 사고 싶어요? 직장 바꿨구나. 역세권. 서울 사고 싶어요? 저 홍성 내포신도리 사고 싶어요? 홍성이요. 홍성이요? 이게 뭐 어쨌든 사람들이 입장 받고 생각했을 때 누구나 분양받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양받으려는 목적이 내가 실거주를 해야겠다 아니면 갭으로 사놔야겠다 이 입장 받고 생각하면은 그 지역에서 분양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디벨로퍼로서 지역 선정하는 게 제일 좋은데 좀 미시적으로 보면 똑같은 조건일 때 요즘에는 땅값도 좀 싸게 나오는 데가 좋을 거고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땅이 좀 더 좋으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구별을 하면은 지금 위기에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하던 1, 2년 전에는 굉장히 불장이어서 막 땅이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땅 사러 가면 그 자리에서 1억 올리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물론 대출 규제나 금리가 조금 이제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즉 부자들은 이럴 때 기회를 잡아서 더 부자가 된다.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무너졌을 때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부자들은 경험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본인들은 그냥 줍줍하는 거예요. 기회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면 더 큰 부자가 되는 거고 빈자들은 경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 기회를 그냥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또 언젠간 오를 때 그때 상대적 더 빈자가 되는 거죠. 이 기회를 부자가 되는 걸로 갈아타느냐 더 상대적 빈자가 되느냐 거기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정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좀 더 추천해 주시나요? 일단 고정이냐 변동이냐 보다는 지금 당장 싼 금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했을 때 금리가 좀 더 싸요. 나중에 뭐 오를지 내릴지 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박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고정금리는 금리가 낮아지면 그게 또 리스크고 변동금리로 하면은 나중에 오르면 또 리스크니까 뭘 선택하든 리스크는 있는 거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가 낮은 걸 해보자 이러면 사실 변동금리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변동이냐 고정이냐 그것보다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냐 적게 해주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한도라고 하죠. 만약에 변동으로 했는데 금리가 올랐다 그럼 이자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대출을 더 많이 받아버리면 우리가 쓰고 싶은 금액은 10억인데 11억 12억을 대출 받으면 금리가 올라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여유자금까지 미리 확보를 해놓는 거죠.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퍼센트가 많이 차이나요? 한 0.5에서 1%까지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숫자상은 크진 않은데 그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이제? 뭐 사업 기간 1년이다 2년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래도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감해 하시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한도가 더 중요하고요. 금리가 만약에 내려갔다 향후에 그럼 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정이냐 변동이냐에 매몰되기보다는 한도와 총 사업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새 자산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힘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사실 진짜 부자는 이런 위기에서 나오거든요. 고점일 때 용기를 낸 분보다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내려와서 떨어져 있을 때 용기를 낸 분들이 향후에 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좋은 지역, 좋은 땅, 좋은 건물이 뭔지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